15번째 북러 정상회담이 끝났지만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방러 행보는 끝나지 않고 있습니다. 신지우 기자와 더 깊이 알아보겠습니다. 신 기자, 방금 리포트에서 언급됐지만 푸틴 대통령이 유엔 제재 틀 안에서 북한과 군사기술 협력이 가능하다고 했습니다. 이게 가능한 일입니까?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불가능한 상황을 발언한 것으로 보입니다. 예. 유엔 안보리의 제재를 받고 있는 상황에서 군사기술 협력을 하는 행위 자체가 넌센스라는 것이 전문가들의 판단입니다. 오히려 푸틴 대통령이 말한 유엔 제재의 틀 아니라는 워딩보다 군사기술 협력이 가능하다는 말에 무게추를 둬야 한다는 분석입니다. 제재 틀을 무너뜨리지 않고 하겠다라고 하는 거는 들키지 않겠다는 얘기인 겁니다. 거래를. 몰래 거래하겠다는 뜻으로밖에 해석될 수가. 푸틴 대통령이 유엔 제재의 틀을 언급한 건 북한과의 무기 거래를 할 경우 나올 국제사회의 비판에 대한 부담감으로 해석됩니다. 우리 NSC 상임위원회는 북러가 안보리 결의를 위반하며 우리 안보를 위협한다면 분명한 대가가 따를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그리고 앞서 전해드렸지만 북한 무기가 오래전부터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러시아에 의해서 사용이 되고 있었단 말입니다. 그러면 지금도 보유를 하고 있다는 건데 이걸 어떻게 우리가 해석해 봐야 되죠? 네, 앞서 미국은 북한이 바그너 그룹과 무기 거래를 한 정황을 포착했다고 밝힌 바가 있습니다. 네네네. 이 바그너 그룹이 러시아 용병으로 있다 보니 러시아도 이 포탄과 탄약 등 북한제 재래식 무기를 어느 정도 사용했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네. 써보니 실전에서 호환성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하고 이번 회담을 통해 대량으로 공급받으려 한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또 포탄 등 북한제 재래식 무기를 넘어서 러시아제와 호환이 가능한 단거리 탄도미사일 등이 추가로 거래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북한 무기를 써보니까 괜찮네. 좀 더 많이 대거 우리가 갖고 와야겠다 해서 이렇게 만남이 성사됐다 이거군요. 그리고 김 위원장이 지난 10일에 평양을 출발했으니까 지금 벌써 닷새째입니다. 이번 회담 뭐랄까요? 회동 기간이랄까요? 굉장히 길게 느껴져요. 네, 2019년 첫 방로와 비교해본다면 충분히 그렇게 느끼실 수가 있을 것 네. 같습니다. 4년 전 김 위원장은 4월 24일 새벽 평양에서 출발해 다음 날 정상회담을 갖고 26일 돌아가는 2박 3일의 일정을 소화했습니다. 현지 언론에 따르면 김 위원장은 내일 모레인 16일 쇼이구 러시아 국방장관과 만남을 갖는다고 하는데요. 그렇다면 최소 일주일가량은 러시아에 머무른다고 볼 수 있습니다. 양국의 군사협력 공조를 대외적으로 과시하기 위해 우주기지나 전투기 공장 등 여러 곳을 다니다 보니 시간이 더 소요되는 건 어쩔 수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신재우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주하입니다. 공정하고 신속한 MBN 뉴스 유튜브를 통해서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특히 더 많은 뉴스와 라이브를 보고 싶으시다면 오른쪽을 눌러서 구독하시면 됩니다. 어렵지 않죠? 빠르고 정확한 뉴스로 계속 찾아뵙겠습니다. MBN 뉴스를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